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절대 강자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티커는 PANW. 여기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바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정말 혁신적인 기술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회사인데 또 최근에는 시장의 시선이 좀 복잡 미묘하게 얽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아주 매력적인 면모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들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 회사의 강점,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반대로 시장이 어떤 점을 좀 우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한 시각에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을 맞춰봐야죠.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하면 역시 뭐니 해도 차세대 방화벽 NGFW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회사라는 이 상징성이 엄청나죠? 그렇죠. 그게 벌써 십수년 전 이야기인데도 여전히 팔로알토의 정체성 같은 느낌이죠. 단순히 그냥 트래픽 막는 벽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단위까지 들여다보고 제어하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으니까요. 맞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회사의 비전, 오늘보다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든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꾸준히 기술 혁신을 해왔다는 점. 특히 최근에는 AI, 인공지능하고 자동화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사이버 보안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측하고 자동으로 대응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말씀하신 플랫포마 전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이 플랫포마 전략 예전처럼 방화벽 따로, 엔드포인트 보안 따로, 클라우드 보안 따로 이렇게 파편화된 솔루션들을 파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크게 세 개의 큰 기둥, 세 개의 플랫폼으로 딱 정리를 했죠. 첫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 보안을 책임지는 스트라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차세대 방화벽을 포함하는 거고요. 네, 전통적인 강점 분야죠. 두 번째가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을 책임지는 프리즈마. 요즘 클라우드 안 쓰는 기업이 거의 없으니까 이쪽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보안 운영, 그러니까 SOC라고 부르는 보안 관제센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코텍스 플랫폼입니다. 여기가 바로 AI와 자동화 기술이 집약된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스트라타, 프리즈마, 코텍스 이 세 플랫폼이 각각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운영을 딱 맡아서 유기적으로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런 그림인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당신이 어떤 기업의 보안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A회사 방화벽, B회사 엔드포인트 솔루션, C회사 클라우드 보안 설정 이걸 다 따로따로 관리하고 연동해야 했거든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아,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로그 포맷도 다 다를 거고 정책 설정도 제각각이고. 그렇죠. 근데 팔로알토는 이걸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으로 묶어서 제공하니까 관리의 복잡성은 확 줄어들고 보안 가시성은 훨씬 높아지고 또 위압 대응 속도도 빨라지는 거죠. 효율성과 강력한 보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고객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M&A, 그러니까 기업 인수를 정말 전략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지난 몇 년간 팔로알토가 인수한 회사들 리스트를 보면 정말 필요한 기술들을 족집게처럼 딱딱 골라서 사들였다는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 클라우드 보안 강화를 위해서 레드락이나 트위스트락 같은 회사를 인수했고 또 소아, 그러니까 보안 자동화 대응 기술을 위해서는 디미스터를 인수했고요. 아, 그런 회사들이 다 지금의 프리즈마나 코텍스 플랫폼의 일부가 된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기술만 사온 게 아니라 이걸 굉장히 빠르게 자사의 플랫폼 안에 녹여내서 시너지를 만들어냈다는 게 팔로알토의 저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돈 많아서 쇼핑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림 아래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 전략적인 M&A 덕분에 기술적인 해자,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그런 기술 장벽도 아주 탄탄하게 구축한 것 같아요. 일단 앱 아이디 기술, 이건 거의 팔로알토의 상징과도 같은 기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단순히 IP 주소나 포트 번호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돌아다니는 애플리케이션 종류까지 식별해서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죠.
이게 차세대 강화벽의 핵심 기능 중 하나였고요.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 페이스북 접속은 허용하되 페이스북 게임은 막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세밀한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식의 제어가 가능해지면서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팔로알토의 진짜 강력한 기술 해자는 역시 AI와 머신러닝 기반의 위협 탐지 및 대응 능력인 것 같아요. 특히 코텍스 플랫폼의 핵심인 XIM 같은 솔루션이요. 아, XIM. 이게 기존의 SIM이나 소아 솔루션과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많이 다릅니다. 기존 SIM,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는 여러 보안 장비에서 로그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뒀고, SOA,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는 특정 위협에 대한 대응 절차를 자동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요. 네네. XAM은 이걸 훨씬 더 확장한 개념이에요.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클라우드, 아이덴티티 데이터까지 정말 기업 내의 모든 보안 데이터를 다 끌어모아서 AI가 이걸 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개별 시스템에서는 놓칠 수 있는 아주 복잡하고 지능적인 위협까지도 스스로 탐지해내고 심지어는 최적의 대응 방법까지 찾아서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뭐랄까 기업의 보안 총괄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와, 보안 총괄 두뇌라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게 되면 보안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오탐 줄여주고 정말 중요한 위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이게 바로 팔로알토가 강조하는 보안 운영의 혁신인 셈입니다. 이런 강력한 통합 플랫폼과 AI 기반 기술력 때문에 한번 팔로알토 생태계에 발을 들이면 다른 회사 솔루션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 그게 바로 락인 효과군요. 네. 단순히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시스템이 팔로알토 플랫폼 중심으로 총합되어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다른 걸로 바꾸려면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거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운용하는 인력들의 학습 곡선도 그렇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탄탄한 기술력과 전략이 있으니 재무성과도 좋을 수밖에 없겠네요. 최근 실적을 좀 볼까요? 2024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 15%면 나쁘지 않죠. 근데 사실 이전 분기들 성장률이 워낙 높았어서 시장에서는 25%라는 숫자에 대해 약간 아쉬움을 느끼는 시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넌갭 기준 순이익은 26.6%나 증가했어요.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하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죠. 그리고 제가 정말 주목해서 본 지표는 RPO, 즉 잔여 수행 의무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인데요. 이게 무려 1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습니다. 네, IPO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결국 미래에 발생할 계약 매출,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를 벌어들일지가 예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이게 23% 늘었다는 건 앞으로의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맞습니다. 특히 이 RPO 안에서도 차세대 보안, NGS,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큐리티 부문의 연간 반복 매출 ARR, Annual Recurring Revenue, 즉 구독 기반의 매출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분기 기준으로 NGS ARR이 39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무려 47%나 급증했어요. 와, 47%요? 대단하네요. 이건 확실히 팔로알토가 클라우드와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 솔루션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과거의 하드웨어 중심 비즈니스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구독 서비스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죠. 그리고 가장 최근 실적인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네, 매출과 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2대1 주식 분할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2025 회계연도 전체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회사가 앞으로의 성장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자체는 분명 좋았습니다. 가이던스 상향도 긍정적이고요. 근데 말이죠. 그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건 또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시장의 반응은 예상외로 굉장히 차가웠어요. 아,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발표 후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첫째로는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너무 높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워낙 팔로알토가 고성장하는 기업으로 인식되어 있다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어메이징 서프라이즈 정도는 나와줘야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 즉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시장 저변에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호스트께서 말씀하신 3분기 매출 성장률 15%, 이것도 사실 그 전분기 성장률 FY24 Q2가 19%, 그 전전분기 FY24 Q1은 20%였거든요.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추세가 보이죠. 아, 그렇게 보니 성장률 자체는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 보이긴 하네요. 네, 물론 두 자릿수 성장은 여전히 대단한 거지만 시장은 미래를 보잖아요. 이 성장률 둔화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특히 지역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아시아 태평양 제2의 패시픽 지역 성장률이 8%에 그쳤어요. 다른 지역, 미주 17%, EMEA 14%에 비해 확연히 낮죠. 제2야 패식 지역이 8%요. 이건 좀 눈여겨볼 만한 수치인데요. 혹시 이게 글로벌 거시경제 둔화의 영향이 특정 지역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신호일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 지역 경제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고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IT 지출 위축의 전조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분명 우려할 만한 부분이죠. 성장에 대한 우려 말고도 또 하나 아쉬움이 남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바로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업데이트나 코멘트가 좀 부족했어요. 물론 팔로알토를 성장을 위해 M&A나 R&D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주주들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 같은 직접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이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좀 실망감을 줬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적 외에 이런 성장성 둔화 우려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아쉬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아까 호스트께서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상향 조정된 가이던스가 특히 4분기 가이던스를 보면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컨센서스 수치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정말요? 가이던스랑 컨센서스가 거의 비슷하다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다시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즉, 앞으로는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딱 맞추거나 아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실적을 예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건 좀 양날의 검 같네요. 안정적이긴 한데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만한 깜짝 실적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더 위험한 건 만약에라도 이 가이던스나 컨센서스를 아주 조금이라도 밑도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시장의 실망감이 훨씬 더 크게 증폭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대치가 딱 맞춰져 있다 보니 거기서 조금만 미끄러져도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예측 가능성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기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계속 변화하는 규제 환경이고요. 다른 하나는 역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규제의 환경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GDPR이나 CCPA 같은 데이터 보호 규정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각 나라들로 데이터 주권이나 데이터 현지화, 로컬라이제이션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팔로알토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규제 변화에 계속해서 발맞춰 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겠네요. 국가별로 다른 규제를 다 맞춰야 한다면 상당히 복잡해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축은 역시 거시경제 불확실성입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시라도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기업들이 IT 예산을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이버 보안 예산은 다른 IT 예산보다는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보안 투자가 우선순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파이가 줄어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네, 특히 신규 프로젝트 도입이나 대규모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해질 수 있겠죠. 이런 거시경제 변수들은 팔로알토 같은 성장주에게는 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 많군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확실히 차세대 방화벽이라는 혁신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스트라타, 프리즈마, 코텍스라는 세 개의 강력한 플랫폼을 축으로 AI와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통합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기술력 하나는 정말 인정해줘야죠. 그렇죠. 탄탄한 기술력,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견조한 재무 성과. 특히 M&A를 통한 성공적인 플랫폼 확장과 그로 인해 구축된 강력한 기술적 해자, 그리고 락인 효과는 이 회사에 부인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NGS RAR의 폭발적인 성장은 미래 성장 동력이 클라우드와 AI 기반 구독 서비스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분명 매력적인 회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 높다는 점, 그리고 최근 나타나는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네, 그런 우려 속에서 가이던스와 컨센서스가 거의 일치하면서 깜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고 오히려 하방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라는 외부 변수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미래는 경영진이 이 강력한 플랫폼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계속 증명해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이걸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대한 심층 분석, 긍정적인 측면과 신중론적인 관점 모두를 다뤄봤는데요. 이 내용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을 다각도로 이해하시는데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오늘 제공된 정보는 AI가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되었으므로 실제 사실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